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p-cartenwx8ms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엌의 리드미컬한 춤에서 항상 위안을 찾았습니다. 팬에 지글지글 끓는 버터, 빵을 굽는 달콤한 향기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나의 안식처였지만 나는 그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나를 얽힌 가족 드라마의 그물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니엘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한 예리한 마음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분주한 도시 중심부에서 고급 도구 가게를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리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최신 주방 기술을 보기 위해 거기에 있었고 나는 내 시그니처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우리의 공통 관심사가 빛나다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맨스 우리 결혼식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 둘러싸인 꿈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드는 결혼 직후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삼촌 조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라 이모를 떠나 다니엘의 이모는 혼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배려심 많은 남자였고 그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잠시 동안만 그녀와 함께 이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로라 이모는 처음에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태도로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집으로 환영하며 두 팔을 벌려 나를 환영하며 넓고 고풍스러운 집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그 집은 앤티크 가구와 주방장이 마음에 쏙 들. 시설이 잘 갖추어진 커다란 주방이 있어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로라 이모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요리할 때 부엌 주변에서 그녀의 말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점차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양념을 하고 싶은 것이 확실합니까? 그녀는 의심의 찬말투로 물었고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려고. 그동안 다니엘은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게에서 일을 하고 피곤한 눈과 정신없는 공기로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웃음과 함께 나누던 초기 시절이 그리워졌고 이제는 빠른 조용한 저녁 식사와 로라 이모의 끊임없는 내 요리 비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모든 요리를 면밀히 조사하고 모든 맛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전쟁터가 되자 로라 이모의 진한 향신료가 가득한 내 스타일과 충돌하여 무언의 요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내 옛 부엌의 단순함을 갈망했습니다. 요리는 만족스러웠다. 몇 주가 지날수록 맛보는 사람들의 미소 한때 느꼈던 집이 새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가족의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나믹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로라 이모의 친절함은 향기처럼 희미해진다. 오븐에 너무 오래 방치된 접시 이사한 게 실수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집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맴돌던 생각, 그리고 각자에게 더 멀게만 느껴졌던 소속감에 대한 그리움. 로라 이모 내 집에서의 일상은 일상이 되었지만 내가 다니엘과 결혼했을 때 바라던 그런 삶은 아니었다. 바닥이 삐걱거리고 속삭이는 벽이 있는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미묘한 가족 드라마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무대처럼 느껴졌다. 로라 아줌마의 비판적인 눈이 처음에는 어디에서나 나를 따라다녔다. 단지 요리하는 것뿐이었다. 내 조미료가 안 왔다. 내 기술은 너무 현대적이었지만 곧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활하는 여자의 장소가 레스토랑의 주방보다 집에 더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나는 이래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주방은 내 요리 기술이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축하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기에서도 축하받는 나의 안식처였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의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작업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스가 맛이 없었습니다. 디저트에 평소의 맛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수석 셰프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몇 가지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밖의 문제들 그동안 다니엘은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게에 있거나 서재에 갇혀 있었고 드물게 참석했을 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푹 빠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잔디밭은 우리가 공유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밤에 지나가는 두 척의 배와 같았습니다. 각각 폭풍에 휩싸인 후 가족이 왔습니다. 바비큐 다니엘의 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뒷마당에 모였습니다. 흔치 않은 일상의 모습을 가져오는 드문 행사였습니다. 요리로 우리 사이에 생긴 격차를 해소했지만 로라 이모가 주방을 장악하여 모든 요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을 보면서 내 열정은 바베큐는 적어도 나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로라 이모의 매운 고기와 샐러드 센터 스테이지에서 처남이 짠맛에 대해 농담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맛있게 먹는 것 같았는지 아니면 그냥 예의였는지 다니엘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눈은 나를 피했다. 내 자존심이었던 내 요리 실력은 매래로 줄어들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배경소음이 내 상황의 현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내 생활에서 외부인이었고 내 집에 있어야 할 곳에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생명의 상실을 슬퍼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몇 주는 별일 없는 낮과 잠 못 이루는 밤으로 흐릿했을 것입니다. 로라 이모의 집에서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고 그녀의 코멘트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니엘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늦은 밤 가게에 있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나는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삶에 혼자 갇혀 있는 듯한 받았습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었지만 이 혼란 속에서 작은 반항의 불꽃이 내 안에서 번쩍였다. 나는 로라 이모를 바꿀 수 없었고 내가 알고 있던 다니엘을 다시 불러올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자르고 젓는 친숙한 리듬 속에서 위안을 찾는 새로운 조리법을 실험하는 조용한 아침. 그때는 몰랐지만 그 조용한 아침은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산조각. 가족 생활에 깨지기 쉬운 외관 계시록은 잊혀진 전화기로 시작되는 엄청난 벽돌처럼 나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니엘이 서둘러 나간 후 부엌 카운터에서 윙윙거리는 전화기가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충분히 무해했고 나중에 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모티콘은 내 마음속에 의심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그날 밤 다니엘과 마주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초기 거부는 빠르게 확고해졌습니다. 증거의 무게에 무너진 진실은 씁쓸했다. 그는 바람을 피웠다. 은밀한 삼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 세상은 이미 불안정했다. 내 주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은 아련한 상처였다. 그리고 눈물과 답변되지 않은 질문이 뒤섞여 분노했습니다. 이때 나는 로라 이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약하고 슬픔에 잠긴 완벽을 향한 과부 역을 맡았지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진료를 받기로 되어 있던 거리. 또 한 번은 웃음과 여행 계획으로 가득 찬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어느 날 오후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퍼즐의 조각이 맞춰졌다. 로라 이모는 생각했다. 그녀는 혼자 통화 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의사가 아닌 사람과 휴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허약하고 병약한 미망인은 나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나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 이상으로 느꼈다. 불같은 결심이 구체화된 내 안에서 나는 그들의 기만적인 플레이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다가오는 가족의 형태로 제시된 완벽한 기회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약을 맛보게 하기 위해 상황을 뒤집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 저녁 식사. 다니엘의 자매들과 그 가족들은 로라 이모가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통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원하여 두 사람 놀라게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 장엄한 계시의 배경이 될 요리 걸작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결혼 생활을 해쳤고 내 집을 전쟁터로 만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폭로하는 나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의 날이 막 공개되려고 했고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 폭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이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식에 만찬 나른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렘의 저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짓눌려 있던 내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은 나의 안식처였습니다.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통제력을 느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각각의 요리는 단순한 요리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신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을 때마다 손에 섞인 향신료와 재료를 견뎌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해 집안을 웃음과 수다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니엘 자매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명랑하게 주방에서 풍기는 향기에 대해 칭찬해 주었습니다. 로라 이모는 연약함의 가면을 단단히 고정한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거기에 있었고 가끔 나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가 앉아 공기를 먹는 동안 우리 사이에 무언의 무언가가 지나가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코스가 제공되는 섬세한 수프였습니다. 델리 무거운 분위기의 대화가 나를 둘러싸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각 요리에 대해 내가 말하려는 단어를 멀리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창조물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계시록의 메인 코스는 걸작이었습니다. 아름답게 도금된 요리는 우리의 거짓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먹이를 먹고 일어설 시간이 되자 가슴이 두근거리며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누군가의 고통과 힘으로 엮인 각 단어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보았지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니엘의 사건, 로라 이모의 거짓 질병, 비밀스런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서 쏟아져 나온 진실의 급류가 방을 휩쓸었습니다. 나는 충격적인 불신을 지켜보았고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그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얼굴을 일어서며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진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로라 이모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무게로 그녀의 외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가족이 뒤섞여 일부는 화를 냈고 다른 일부는 상처를 입혔다. 다니엘의 누나들은 특히 실망했다. 배신감이 가득한 얼굴. 저녁 식사는 갑자기 끝났다. 가족은 귓속말과 곁눈질로 떠나갔다. 여파 속에 나 혼자 남았다. 집의 침묵이 나를 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그날 밤 내 결혼 생활과 내 삶을 괴롭혔던 거짓말의 베일을 걷어냈다. 저녁 식사의 남은 부분을 정리하면서 내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악마에 직면했고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저녁 식사 후 며칠 동안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공개한 진실. 다니엘은 몇 달 동안 존재했던 것처럼 조용하게 출발했습니다. 로라 이모의 연약함의 가면은 이제 버려졌고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단순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혼 결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내가 서류에 서명할 때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라는 단어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로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원뿔형 새로운 시작으로 문제가 있었던 결혼 생활에 사슬에서 풀려난 내 인생의 한 장이 나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포옹과 이해의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2의 가족과도 같은 동료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치유가 되자 요리는 묻지 않고 열심히 마음을 쏟았습니다. 내 요리의 각 레시피는 내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고객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경에 직면하고 레스토랑 주인이 나의 새로운 헌신과 인기로 승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수석 셰프가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역할이었지만 개인적인 혼란 속에서는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여정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제 재능과 인내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도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은 제가 다시 시작하는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동료에는 제가 이혼을 견뎌냈던 외로운 밤들과는 극명한 이루며 팡파르 없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저는 우리의 상호작용은 짧고 필요한 교환으로 제한되어 그는 내가 결혼한 남자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불륜과 속임수는 우리 결혼보다 그에게 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로라 이모도 떠나고 차갑고 조용한 아침에 나는 그녀가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내 애착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단지 빈 공간이 되어 몇 달 후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나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요리법과 맛을 실험하면서 요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레스토랑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리를 캔버스로 삼아 내 여정을 반영합니다. 요리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요리 예술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열정을 공유했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안에서였습니다. 나는 요리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마주한 사람으로서 성장했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나의 진실을 말하고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집에 들어온 본당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폭풍을 이겨내고 부엌에 서 있을 때마다 더 강해진 여자였습니다. 이제 빵 굽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어 단순한 즐거움이지만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즐거움은 내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기시켜준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한 번에 한 접시씩 있습니다.